자, 이제 부산시장 선거로 한번 가볼까요?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4월 7일 날 있습니다. 수요일이고요. 일정 한번 볼까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하고요. 다음에 4월 2일부터 3일까지 사전투표가 있고요. 4월 7일 날 투표가 있게 되는데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코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네. 4월 7일이면 지금 우리가 1월이니까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여기 이제 오거돈 시장이 뽑혔던 바로 그 선거에 전국 투표율은 60.2%였고요. 부산의 투표율은 58.8%였습니다. 그래서 오거돈 시장이 당선되거든요. 이 되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팟캐스트 하다가 부산 쪽에서 한번 내려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오거돈 후보 포함해가지고 후보 단일화하던 그 과정이에요. 그 행사 사회를 제가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러니까 더 안타깝죠. 이분이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부산의 최초의 정권 교체였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미워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경남지사도, 부산시장도, 울산시장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잘 해갖고 아예 우리 영토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세상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일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뭐랄까 부산 시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요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개혁적이신 분들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 관성대로 투표하던 분들을 떠나서 문 대통령부터가 PK 출신이라서 이제는 뭐 김대중 당 이런 거 없다. 인물만 좋으면 누구나 찍는다라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시기였거든요. 오거돈 부산시장이 정말 잘했으면 총선 등에 굉장히 이익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부산 민주화 열망을 다 깨버리신 분이죠. 비판할 건 비판해야지. 분명히 귀책 사유가 또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이 부산 이번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될까 되게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또 부산에 계신 이제 오래되신 우리 쪽, 뭐 정치 쪽을 잘 아시는 분은 희망은 나름대로 있다. 불씨를 살리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약간, 이 지금 기존, 오래된 우리 지역의, 우리 쪽 뭐 후보군으로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흥행을 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부터 우리 참신한 최지은 우리 위원장을 계속해서 한번 뛰게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요새 여론조사에서도 꽤 높게 2등 정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내에서는. 예, 그래서 오늘 또 자리를 했으니까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각오 같은 것도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어때요? 일단 분석 먼저 해보고 이게 마지막에 물어볼게요. 예. 오거돈 시장은요, 득표율이 55.23%였어요. 55.23. 실제 오거돈 시장이 잘하고, 그 당시에, 부산에서 있잖아요. 기초단체장은 13대 2. 민주당이 13이었어요. 완전 압승이죠. 광역의원은 41대 6이에요. 부산시 의원. 기초의원은 103대 78입니다. 그리고 교육감까지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거든요. 이 정도 되면 부산은 완전히 지금 민주당의 도시에 가까울 정도의 엄청난 선전한 거거든요. 근데 작년 4.15 총선에서 사실상 정반대로 더 잘 나갈 거라는 느낌이 완전히 뒤집어졌었잖아요. 이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부산 경제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사실 경제가 안 좋다고 했는데 부산은 그게 훨씬 더 심했어요. 자영업자 비율이 많고 실업자가 많고 이제 청년 실업이 많아서 청년들이 해마다 10,000명 이상씩 부산을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산이 고령화가 심해져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더 보수 성향이 많으시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아지시고 계속 또 보수상을 찍고 그게 계속 되고 있었는데 한번 이제 민주당 한번 해봐라 이러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죠. 28년 동안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 한번 이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잘못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지난번이 낫다 이렇게 그냥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갔고, 그 중에 하나는 가덕신공항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하셨는데, 민주당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5명만 찍어주면은 우리가 가덕신공항 꼭 하겠다 그랬는데 20대 총선 때 보궐까지 6명이 됐는데 가덕신공항 아무 발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가덕신공항에 있는데 이제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이번에 오거돈 시장님의 일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가덕신공항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부산 시민들도 아시는 게 민주당이 잘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대안인가 이렇게 또 보시면 국민의힘은 이번에 너무 그 건설 비리랑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전봉민 의원 이렇게 이주환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랫동안 20몇 년 동안 부산에서 일당 독점하다 보니까 그 정치 권력하고 행정 권력하고 그다음에 건설 토건업자들 이게 다 이렇게 카르텔로 묶여져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을 찍어주면 될까 이렇게 부산 시민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여주시기에 우리 너네 한번 큰맘 먹고 시켜줬는데 잘 못하더라 화났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지만은 실제로 또 투표장에 가시면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말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지방선거 때 부산 민심을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부산 그렇게 어려운 도시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저번에 총선 때 아마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이 44.2인가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4% 정도 돼요. 노력하기 나름이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스펙도 좀 최지은 위원장 같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럼 결국 인정받을래 올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오거돈 전 시장의 이 어마어마한 실수 또 실수라고 또 뭐라고 할라.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면 실수예요 일단은. 이런 짓을 했는데 문제는 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라고 보는데 역대 투표율을 한번 볼게요. 최근 10년 동안 투표율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색깔이 이건 전국 단위 선거예요. 총선이라든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국 단위 선거,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대선 때 그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지잖아요. 그 큰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근데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2011년 10월 26일 날 이게 바로 박원순 시장 뽑히던 바로 그 선거예요. 네. 투표율이 45.9% 나왔죠. 굉장히 높게 나온 거고 나머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곳 대개 보면 33, 33, 32, 36 어떤 경우는 20%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낮은 투표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투표율이 제가 봤을 때는 부산시장 선거 하면은 한 40%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대략? 또 재보궐이기도 하고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번에 4.15 총선 때도 부산이 굉장히 원래 부산이 투표율이 낮은 동네인데 다른 지역보다는 높았거든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고 저희 지역 중에는 이제 고령 도농복합 지역이라서 농촌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투표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투표율 70%가 넘었어요. 그런 일이 항상 우리 지역은 투표율이 낮은 동네였는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참 예측하기는 힘들다. 이제 부산은 약간 이렇게 화끈하세요. 성향이 그 시민들이. 그래서 좋을 때는 확 이렇게 보여줬다가 싫으면 또 이렇게 확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4.15 총선 때도 선거 며칠 전까지 여론조사에는 제가 이기고 있다고 돼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보수 결집 이런 게 일어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저희 후보들이 같은 경험을 했는데 며칠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게 실제로 남영희 위원장님도 경험을 하셨죠. 한 3, 4% 차이도 안 났죠. 마지막에 그 결집 때문에. 네. 그렇게 확 가는 곳이 이렇게 보수와 이렇게 고령화 인구들이 많은 그런 곳인 것 같은데 부산도 그런 곳이라서 참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는 하면 안 되고 희망은 가져야 되는데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어렵습니다. 예. 보궐선거긴 한데 그 보통 그 투표율을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내년 대선을 앞둔
또 그 광역 단체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체장 두 곳을 또 재보궐 해야 되는 상황이라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율이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보궐선거의 투표율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4월 7일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선거 후보 정하고 이 선거 진입 때까지는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요 기간 동안 이제 지금 아직 뭐 불이 지펴지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제 그 선거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우리 당도 좀 후보군들이 가시화돼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비전들을 제시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마 보궐선거 투표율도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최지은 대변인 이름도 거명이 되는데 후보 적합도를 보면은 가장 최근에 한 게 12월 31일 날 거예요. 뉴시스와 리얼미터가 한 여론조사인데 보험요건에서는 김용춘 15.6, 변성환 7.6, 최지은 6.7, 노정현 1.9, 박인영 1.0. 보험야권에서는 박형준, 이현주, 이진복, 박민식, 유재중, 정규재, 전성아 이렇게 갑니다. 민주당 내 후보 적합도는요. 김용춘, 변성환, 최지은, 박인영 이렇게 가고요.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박형준, 이현주, 이진복, 박민식, 유재중, 진성아인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김용춘, 다음에 박형준, 이현주 이게 지금 삼각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보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최지은 대변인의 출마 의사가 있어요? 그게 제일 일단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너무 쉽게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오거돈 시장님의 그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저희 지역에 지역분들이 막 전화를 주셔서 지금부터 이제 부산시장 선거를 해달라 이런 준비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아니 말이 되냐 내가 지금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국회의원도 떨어졌는데 무슨 시장을 나가냐 이렇게 고사를 많이 했고 우리 또 남영애 위원장님이 나가 막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그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저를 응원해 주시는 이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한 몇 주 전부터는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당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더니 2위까지 이렇게 어떤 데서는 2위 어떤 데서는 3위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후보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은 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시장 후보로 뛰든 안 뛰든 이번 선거에서 이제 부산의 비전, 정책 이런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여를 하겠다는 마음에 정책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힘든 선거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은 이길까? 아니면 한 표라도 더 받을까 이런 전략을 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전략이 뚜렷해질 때 출마 선언이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지금은 그걸 사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흥행을 위해서라면 못 나갈 것도 없다. 이런 자세이실 것 같아요. 속마음은. 선당우사의 자세. 근데 제가 봤을 때 저쪽 후보군이 너무 약해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인지도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박형준도 그렇고 박형준 이 양반이 무슨 행정을 해본 사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이명박 따까리 정도의 느낌밖에 없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현주 씨 같은 경우는 부산 쪽에서도 아마 비호감도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일걸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우리 김영춘 장관님은 저는 되게 훌륭한 선배라고 정치 선배라고 생각하는데 김영춘 장관님을 2배가 나오고 박형준 의원이 그다음에 이현주 전 의원도 김영춘 장관을 이기는 여론조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고 민심이 지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돌릴까 그게 이제 가장 우리 민주당원들의 모든 사람이 이제 숙제인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숙제를 같이 푸는데 좀 앞에서 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거돈 시장 등을 뽑아서 실망한 분들이 꽤 있을 거고 그 당시 지방선거는 문 대통령 정말 제일 잘 나갈 때 치러진 선거이기도 했지만 저는 선거 전략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민주당이 당연히 진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져요. 왜?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 일단 신선하거나 될 만한 사람이 일단 만들어져. 그리고 우리 다시 이길 수 있다 으쌰으쌰.
만약에 부산시장까지 민주당이 이긴다면 저쪽은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유책사유로 시작된 그 선거들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장 선거보다 부산시장 선거가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포기하고 들어가면 무조건 지는 거고 그때 55%의 오거돈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투표장에 나오게 만드는 것. 정말 죄송하지만 어떻게 한 정권 교체인데 부산 경제가 왜 나빠졌는데 오거돈 시장 2년 정도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집니까? 그리고 이 상대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보면 이현주란 분도 어떤 분인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자기 그 정치적 정체성이 도대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이 뭐 부산의 대표 주자로 한다? 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박형준 이분은 그 박형준 잡는 분이 한 분 있던데요. 우리 홍준표 무소속께서 매번 아주 직언을 하시는데 MB 면회나 가라. 또 뭐 가정이 반듯해야지. 그런 사람이 나와서 시정을 꾸려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 보면 앞으로 출마하셔갖고 후보로 뛰기시면 적군이 더 센 분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김영춘 전 장관님도 그렇고 부산에서 우리 쪽에 좋은 인물을 내놓고 미래 비전을 얘기하면 우리 가덕 신공항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전문가의 그 장점을 살려서 하다 보면 시민들이 또 다시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용춘 후보도요 커리어로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사실 키워져 온 인물이거든요. 네. 뭐 해수부 장관을 한다든지 계속 어떤 경우는 떨어지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잘 뭐 최지은 후보라든지 잘 합심해가지고 뭔가 으쌰으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은 너무 아까워요. 네. 그냥 무릎을 그러니까 너무 통탄스러운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저 그만두게 됐을 때 야, 이건 정말 국민에 대한 어마어마한 배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조금 젊은 후보가 예를 들어서 40대 초반에 최지현 후보 같은 사람들이 정말 여성시장 지금 서울하고 부산이 여성시장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잖아요. 전체 광역시 전혀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인천도 마찬가지죠. 네, 한 번도 없었어요. 최진 후보는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는 이제 부산에 제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제 경제 전문가, 뭐 젊은 여성 이런 것도 있고 또 부산 민주당이 우리 이제 뭐 김영삼, 뭐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많은 대통령을 배출을 했는데 우리가 부마 항쟁에서 뭐 이렇게 앞에 나서고 이랬던 민주당인데 노사모 이후로 이렇게 부산 민주당이 좀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한데 그 바톤을 들고 뛸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우리 민주당이 잘 되는 거고 부산에서 잘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 해야 되고 그냥 제가 거기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서울을 생각하면 뭐 박주민, 이재정 뭐 이렇게 좀 밝고 젊은 이런 뭐 친문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부산은 막 정말 선배님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막 정말 목숨 걸고 싸우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우리 그 다음에 우리의 부산 민주당은 뭐냐 이게 잘 안 그려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누군가 횃불을 들고 뛰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이제 불러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힘든 일인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고 또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게 갑자기 막 그래 나 시장 하고 싶어 나가 뭐 이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그러네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산은 어떤 곳이냐면은 사실상 서울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의 후보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수는 물론 투표율이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징글징글한 거야. 얘네들 시켜놓은 게 수십 년인데 뭐 해놓은 것도 없고 왜 우리가 그 경제 꼴찌가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불신이 있어요. 그럴 때 민주당의 전략은 인물로 나가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괜찮은 후보가 저 정도 되면은 부산시장 맡겨도 되겠다 하는 후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TK에서의 그 선거 때도 보면 그런 전략이었어야 해요. 뭐 김수현 실장 같은 사람들이 TK에 출마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이
싹을 키워서 뭔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부산 같은 데서는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결국은 인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근데 신선하잖아요. 박형준이나 이현주보다는 제가 봤을 때 최지은 대변인이 훨씬 더 신선한데. 뭔가 시정 잘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저는 옆에서 가까이서 보면서 우리 그 당이 선거 때 되면 인재 영입자라고 데려다가 그게 당선이 되면 물론 잘 뭐 의정 활동을 하지만 낙선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이 애프터 서비스라는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 뭐 일어서서 이겨내고 또 다음 행보를 이어나가는데 저는 이제 옆에서 보니까 정말 이 정치라는 걸 사실은 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왔다기보다 영입이 돼서 우리 당에 필요해서 왔는데 이제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그 각오가 다른 분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막 보이고 시켜놓으면 무슨 일이든 잘할 것 같은 그게 보이거든요. 야무지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번 저는 옆에서 계속 바람을 넣고 있죠. 어찌됐든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당을 위해서 이때 출마를 해서 본인의 그 앞으로의 그 어떤 각오 같은 것도 이때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라는 걸 더 잘 보여주면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좀 미안하죠. 꼭 이게 왜 선거는 또 당선이 되면 사람이지만 낙선 떨어지고 나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제가 하게끔 옆에서 책임도 못 지면서 응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한편으로 미안하긴 한데 저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우리 당 전체적으로 어떤 좋은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지은 대변인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미안하기도 하고요. 우리 남영위원장도 고향이 부산이죠? 네, 부산입니다. 부산 어디 출신이에요? 저는 부산 진여고 나왔고요. 태어나기 이제 북구 쪽에 지금 전재수 의원님 지역구에서 초등학교 나왔죠. 네. 최지은 대변인 잘 모르셨구나. 남영희 언니 부산으로 모시고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10년 차이가 있어서. 자, 어쨌건 불가능한 지역은 아닌 거죠. 아까 제가 득표율을 말씀드렸지만 55%가 넘는 득표율을 했다는 건 부산 사람들도 변화의 바람에 사실은 투표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오고돈 전 시장의 그 뭔가 충격적인 이런 사건들 때문에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부산 사람들도 개혁적이고 역동적인 후보가 나오면 저는 뭐 아주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약간 우리가 남이가 이게 좀 있어요. 예. 이 사람들 원래 우리 편이니까 계속 그냥 그대로 하자.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28년을 지나왔는데 그동안 부산 경제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산의 수출이 우리나라의 4분의 1이었거든요. 25%. 지금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일당 독점을 하면은 부산에서 그동안 정치했던 야당 의원들은 제가 봤을 땐 다 비례대표랑 같은 분들이세요. 그냥 당에서 꽂으면 되는 곳에서 계셨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뭘 막 열심히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가덕 신공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뒤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지역에 오면 하시는 척 하시지만 중앙에서 그 당론이 뭔지 싸우지 않고 뒷짐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부산 경제가 많이 나빠졌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을 시켜야 한 당만 밀어줄 것이 아니라 부산 경제가 좋아지는데 이번에 부산 시민들께서 저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선거이긴 하지만은 부산 경제, 부산의 미래, 부산의 비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훌륭하시다. 이미 당선되셨네 보니까. 경제 전문가 참신한 새 인물론으로. 진짜로 그러네. 그런 경력은 정치권에 아예 없잖아요. 통틀어가지고 물론 최재인 후보만 띄우기 위해서 만든 의제는 아니고 부산시장 선거를 포기하는 느낌으로 가지 말자. 예. 설사 진다고 해도 지방선거 이제 이 선거 이루어지고 나면은 또 1년밖에 안 남아요. 그럴 때 씨를 잘 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뭘 기대하세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시장 밀어줘왔지만 경제 좋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밀어줘야 돼요. 어찌 해도 국민의 지임쪽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죠 뭐. 부산 시민들도. 부산에서 새날 식구들이 좀 많이 좀 전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 텐데 확실히 이낙연 대표가 엄청난 핵폭탄을 투하해가지고요.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별로
반영이 안 될 정도. 이 대표님 참 두 분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들 일반 패널들끼리 조금 더 맵게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